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국어 0901 삼강 남신우주 유봉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쌤의 한마디 먼저 볼게요. 이 시는 편지 형식을 빌려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담담하게 노래한 시예요. 향토적 시어들을 바탕으로 토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애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 애환은 이제 유랑하는 삶, 가족들과 떨어진 삶, 무기력한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시 쓴 사람이랑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죠. 그래서 작가 소개 먼저 보자면요. 작가는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본명은 기행이고요. 평안도 정주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오산중학교와 일본 도쿄 야오야미 학원을 졸업하고요. 조선 일보사 출판부에 근무하기도 했으며 시집 사슴을 간행하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방언을 즐겨 쓰면서도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했어요. 이게 사실 좀 대척점에 있죠. 방언을 즐겨 쓴다는 건 토속적이라는 건데, 모더니즘은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조합시켜서 시들을 많이 발행했던 사람이고요. 발표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줄 보면 지방적, 민속적인 것에 집착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는데 성공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나라고 밝혀져 있었으나 최근에 사망연도가 1996년임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자, 핵심 정리 부분 보면요. 특징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향토적인 시어와 방언이 사용되었어요. 이 사람은 주로 평안북도 방언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담담한 어조를 통해서 자아성찰을 드러내고 있고요. 제목, 그 외에 신기하죠? 남신우주, 유봉, 박시봉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남신우주에 있는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편지 발신의 주소 형식, 내용은 편지 사연에 해당하고요. 산문적 서술이나 시상을 전개하면서 심표의 활용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 산문시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산문시에서 운율이 없으면 그냥 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문시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운율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정리하면서 봤으면 시 내용 한번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자, 여기서 화자 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자 나는요, 처지가 가족과 헤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고요. 외롭고 고단하게 유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정서들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초록색 네모 안에 있는 거는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절망의 정서가 계속 보입니다. 근데 시를 읽다 보면 그러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상에 전환을 주고요. 삶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가지는 걸로 정서가 변화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정리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옆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자상하고 단란했던 가족이 해체된 것 같아요.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여기서 바람은요, 객지에서의 방랑을 뜻해요. 객지에서의 방랑. 그러니까 바람은 좀 쓸쓸한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소재가 되겠죠.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자, 바람과 추위 제가 둘 다 세모해놨는데요. 암울한 현실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헌 사슬간, 여기서 삿은 사자리예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고요. 이거 토속적 시어죠. 앞으로 토속적 시어 나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을 거예요.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라는 건 새방을 살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더부살이를 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박시봉의 집에다가 쥔을 붙이고 살았대요. 자, 그럼 이 편지는 누구한테 적는 편지일까요? 자기 자신한테 적는 편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자, 여기에서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고 가난한 처지를 보여주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자신 혼자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내 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자, 자신의 몸도 추스르지 못할 만큼 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디롱배기는 지롱배기입니다. 약간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모양이에요. 북덕불은 북대기, 집이나 풀, 나무 부스러기 등을 뒤섞여서 만든 뭉텅이로 피운 불을 북덕불이라고 해요. 둘 다 토속적 시어죠.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무능함과 나약함에서 나타나는 의미 없는 행위죠. 그 제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는 거. 또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회한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돌아보고 한을 느끼는 거야. 이러한 감정을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소처럼 직유법 사용함으로써 슬프고 어리석은 지난 날에 대한 계속해서 계속 다시 떠올리는 걸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행위를 하죠. 여기서부터 네모로 표시하는 것들은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보여줌을 알 수 있어요. 성찰이 계속 지속됨을 알 수 있어요. 내 가슴에 꽉 베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자, 여기서 뜨거운 것은 눈물을 은유한 거고요. 촉각적 이미지예요. 또 내 스스로 화끈한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 세모들은 모두 비참한 현실로 인한 절망, 좌절, 체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체념을 할 적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극한의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러나는 시상의 전환입니다. 태도의 변화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됨을 암시합니다. 시상의 전환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의 분위기,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화자의 정서 등이 변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화자의 시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무기력한 나를 인식하면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내 뜻이며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운명이나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겠죠.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자신의 삶이 계속 이끌려왔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하강적 이미지긴 한데 과거 나에게 느낀 슬픔과 부끄러움이 좀 진정되었다는 거야. 감정이 정화되었다는 거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소는 나주가 그 평북 사투리로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나주손이라는 건 저녁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가까이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해보며 무릎을 꿇어보며 먼 산 뒷옆에 바우섭해, 여기서 바우섭은 바위 옆인데 바우섭이 이제 방언이라서 토속적인 표시인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자, 하이하니는 맑고 깨끗하게 라는 뜻이에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는요, 현실 극복을 위한 의지의 표상이야. 객관적 상관물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갈매나무처럼 고통과 시련에 의연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뭐 평북 방언을 좀 쓰고 있고, 그리고 말을 조금 많이 해석해야 되죠. 여기만 보더라도 파란색 글씨 투성이잖아. 그래서 시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했을 텐데요. 결국은 그냥 그런 내용이야. 정말 이 민족적 애환, 일제강점기 속에서 외롭게 가족과 흩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애환을 형상화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무력감과 삶의 의지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돌려서 보여주는 이유는 필기를 못 마친 친구들은 잠시 멈춰놓고 필기를 좀 더하여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더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겠죠. 문제 먼저 풀고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위시의 시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한 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계속해서 그 초식동물처럼 반추하고 있다라고도 했고요. 삶이 힘들어서 이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도 했고, 자신의 삶에서 힘듦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삶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 삶의 고난을 이겨내 의지 보이고 있다. 이게 맞겠죠.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하기엔 가족에 대해서 단란하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어떤 정겨운 가족들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헤어져 살긴 하지만. 그 다음에 풍족한 환경에서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있다. 풍족한 환경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복덕불, 그 다음에 지롱뱅이, 뭐 사짜리 이런 걸 통해서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 자, 보면요. 여기 디귿만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올게. 디귿만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올게요. 복덕불입니다. 복덕불. 자, 그래서 디귿 새로운 희망에 차 있음. 복덕불은 그 토속성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남자의 힘든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온기를 찔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어떤 새로운 희망이 차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죠. 다음에 이 시의 창작 의도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 이 시는 일제강점하 고향을 잃은 유랑민의 방황과 아픔을 그린 작품으로 현실의 아픔을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삶의 모습을 갈매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갈매나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객관적 상간물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4번 문제 볼 건데 이 시에 사용된 다음 시어 중 토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 평북 사투리가 아닌 거 찾으면 되는데 우리 바람은 지금 잘 쓰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 중에 바람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시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행을 찾아 쓰고 그 전으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자, 여기서 시행은 한 줄이에요. 우리 그러나만 쓰면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다 써주고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던 화자가 내면의 안정을 찾고요.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변화하는 정서에 대해서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문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산문적 진술 우리 아까 봤죠. 그 다음에 표면에 드러난다. 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면 드러나는 것도 맞아요. 색채어 어디 드러났어? 다들 색채어를 좀 헷갈려 하던데요. 색채어 드러나 있어요. 위에서부터 보자면
낯이 붉도록. 여기 있죠? 낯이 붉도록. 부끄러운 그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낯이 붉다라면서 색채 이미지 사용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색채어를 사용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유사한 어미 반복하고 있습니다. 것이었다. 요. 기억하죠? 것이었다. 역설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 시의 화자, 보기의 화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태도 두 가지. 자, 여기 윤동주 시인 유명하죠? 이 사람 성찰의 시인입니다. 성찰의 시인. 그러면 딱 한 가지 더 먼저 드러났네요. 성찰적 태도 드러나겠죠? 직접 한번 볼게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해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면서 성찰의 태도 보여주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육첩방은요,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도 되겠지만, 일본식 다다미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현실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도 사색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도 있겠지만, 밤, 비,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등불을 밝혀서 극복 의지를 밝혀서 이 부정적인 현실을 좀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 희망적 미래를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죠. 극복 의지. 그래서 성찰적 태도와 극복 의지가 앞시와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한 거 답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갈매나무, 4번에 1번, 5번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6번에 5번. 그리고 7번에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시에 정리된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